네, 공수처장님. 네. 지금 공수처에서 이첩 요구해서 검찰에서 사건을 이첩 받았습니다. 그런데 군 장성들에 대한 사건은 이첩 안 받으셨어요. 그걸 다 받으셔야 돼요. 검찰이 이 사건에서 손을 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첩 조정하신 것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저는 피의자 내란숙의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를 하셔야 되고 반드시 신속하게 하셔야 되지만 적법 절차를 제대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피의자 윤석열 내란숙에는 4년 전에도 감찰할 때도 온갖 법기술을 부려서 아주 사소한 것도 모두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찰을 진행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지금 그 감찰과 관련된 징계와 관련된 1심 판결, 2심 판결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 삼아서 재판에서도 질질 끌면서 그것이 전부 다 문제가 됐고 어쨌든 결국에는 제가 감찰이 모두 적법했다고 판단을 받았지만은 저는 그걸로 수사도 받았어요. 압수수색도 당하고. 공수처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적법 절차 반드시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수처가 지금 검찰로부터 그러면 수사 기록은 모두 받으셨나요? 지금 일부 받고 또 추가로 지금 요청하고 있는 그런 전부 다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 기록은 피의자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한 수사 기록입니다. 그것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모든 증거 기록이에요. 그 수사 기록은. 그래서 거기에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들에 대한 원본은 놔두고 모두 사본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체포영장을 청구하실 때 그것이 모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범죄사실 구성에 대해서 완결성이 있을 건데요. 그러면 공수처와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한을 20일로 지금 조정했다고 언론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럼 그 20일은 공수처에서 신병을 수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검찰에 언제 보내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검찰과 공수처가 합계 그 20일을 연장이 되었을 때 20일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하에 절반씩 사용하는 것으로 좀 양해가 된 그런. 그럼 공수처 열을 하고 검찰 열을 합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런 부분 그 정도로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럼 공수처가 이 사건 수사를 하면 검찰로 사건을 기소를 못하기 때문에 보내셔야 되거든요. 공수처 만일에 특검이 출범을 하게 되면 특검으로 사건을 넘기셔야 되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 공수처는 그런 어쨌든 물론 정무적인 판단을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타임 스케줄도 생각을 해서 사건 이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PPT 좀 띄워주세요. 윤석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헌법재판 그 서류들도 저러고 있어요. 지금 헌재 사무처장 나와 계시지만 저렇게 지금 13번을 거절을 하고 있고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지금 공수처 공수처 관련해서도 지금 전부 다 출석 거부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형사소송법 200조의 2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출석 요구를 한 번 더 하시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제 언론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재고를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시겠지만 200조의 2 영장에 의한 체포 정당한 이유 없이 윤석열 피의자는 절대로 출석 안 합니다. 100번을 불러도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탄핵이 우선이다. 본인은 무슨 쇼핑합니까? 탄핵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수사받겠다. 누가 어느 피의자가 대한민국의 어떤 공무원이 그렇게 쇼핑할 수 있습니까? 그런 쇼핑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박근혜 예를 들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그때는 국정농단 사건이었고 그때는 내란외환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박근혜에 대해서는 탄핵을 먼저 하고 파면이 돼야지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랬기 때문에 탄핵을 먼저 한 겁니다. 그런데 피의자 윤석열은 내란외환은 탄핵 안 해도 기소할 수 있습니다. 체포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쇼핑하겠다는 거거든요. 탄핵 먼저 하고 수사해달라. 어느 국가기관이 그게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기관이 피의자가 징계 파면을 받아야 되는 공직자에 대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신병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이 어지러운 아직도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이 상태 대한민국을
서둘러서 안정화시킬 수 있는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법무차관님, 네. 장관 대행이시죠? 네. 법무부로부터 제가 답변 받았는데 계엄사 인력 파견 관련해서 네. 본인 요청 못 받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다만 네네. 지금 비상안전기획관의 인적사항 촬영 번호를 네네. 문의하는 전화가 왔다. 네네. 이거는 인적 요청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 그거를 특정해서 지금 요청해서 전화가 왔으면 그거는 보내달라는 취지로 보여지고 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세요. 왜냐하면 지금 국정원과 검찰이 이 내란에 개입했다고 의심받는 지금 복수의 증언들이 경찰 수사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선관위 서버 포렌식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니까 보조만 해줘라. 거기서 중요 임무 할 거다. 이 증언 나왔잖아요. 검찰은 검찰 정권이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 다른 국가기관에 지금 그 배엄사령부에서 파견 요청을 했는데 검찰은 가만히 있었다고요. 검찰하고 미리 공모를 했겠죠. 그러면 이 비상계엄을 검찰은 이 사건에서 손을 떼세요.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지 수사를 할 주체가 아니에요. 검찰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선관위 서버와 관련해서 검찰이 어떻게 내통을 했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소상히 나중에 수사를 제대로 밝히고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 장관 대행께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법무부를 지금을 내란을 그렇게 진정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무부 차관께서 계엄 당일날 밤에 회의에 참석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체포 대상이었던 지금 정치인들, 언론인들에 대해서 출국금지 지시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장관이. 없습니다. 네, 출국금지 관련해서 출입국 관련해서 얘기를 했다는데 그런 적 없습니까? 당시에는 두 가지 사항을 말씀했는데 장관이 첫 번째는 수용시설 관련해서 수용자의 안전 관리가 필요하니까 교정시설의 수용자 관리를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보라는 것 한 가지. 두 번째는 출입국 관리 부분도 확실하게 해달라. 일반적인 걸 말씀하셨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출국 금지를 만약에 말씀하셨다면 뭔가 조치가 이루어졌을 법도 한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시도한 자료도 없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이 되기 때문에 체포 대상자 명단에 나와 있는 체포 대상자들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시도하거나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외국에서 귀국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도 체포 지시를 하거나 공항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예,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